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목소리를 높여! 시어머니 정밀한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나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낯선 여자 장아린이 비웃으며 말했죠. 이제 물러나세요. 나은은 2살 딸을 안고 빗속으로 나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회사 하나만 파산시켜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3일이면 충분하다. 과연 나은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3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나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나은의 32번째 생일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낯선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명품 구두였죠. 분명 나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화장을 완벽하게 한 여자였죠. 시어머니 정밀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정밀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정밀한이 턱으로 소파의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가 우진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나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 강태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아린 씨는 대한케미칼 영업팀 대리야. 우리 회사 거래처 담당자지. 그쪽에서 우리 우진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나은은 남편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여자 장아린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은 씨,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정리라니요? 저는 우진 씨의 아내예요. 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밀한이 다가오더니 나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거실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목소리를 높여 정밀한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은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3년 동안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아먹었잖아.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우리가 누군데? 우진산업은 대한케미칼이랑 거래하는 회사야. 그런데 며느리가 그 꼴이라니. 정밀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장아린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대한케미칼에서 우진산업 계약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 분기 계약 규모가 30억인데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나은 씨도 아시겠지만 우진산업 매출의 85%가 대한케미칼에서 나와요. 할인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서로 윈윈하자는 거야. 넌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나가고 우리는 회사 키우고. 나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견디며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 다닌다고,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매일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쫓아내려는 거였습니다. 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밀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장아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나은은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잠들어 있는 딸 서아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정밀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람들은 역시 쉽게 포기하네. 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우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한은 두고 가. 나은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는 우리 강씨 집안 사람이잖아. 내가 키울 형편이 돼? 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한은 제 딸이에요. 그래도 강씨 집안 손녀야. 여기 두고 가라고.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은은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서한은 저랑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차가운 봄비였죠. 나은은 빗속을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나은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한재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은은 빗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하나만 파산시켜주세요. 뭐? 우진산업이요. 3년 동안 제가 살았던 시댁회사예요. 한재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한재윤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3일이면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은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은은 품 안에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서한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나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택시는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한남동 대저택. 대문이 열리고 나은이 들어섰습니다. 집사박 선생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은은 서아를 안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한재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업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었죠. 아버지,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재윤이 다가와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서아는 잘 있었니? 네, 잘 자고 있어요. 한재윤은 서아를 방에 눕혀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해보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은은 3년간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 듣던 멸시와 모욕, 작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받았던 무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한재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연녀 앞에서 뺨을 맞았다고? 네. 그리고 그 여자가 대한케미칼 직원이라고? 장아린이라는 영업팀 대리예요. 우진산업 담당자래요. 한재윤은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케미칼 김 사장 나야. 예,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산업이라고 하나? 아, 네. 저희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거래 중단해. 예. 그게 무슨. 이유 묻지 마. 그냥 해. 그리고 영업팀 장아린이라는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리베이트 받았는지 전수조사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한재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내 딸 뺨을 때린 사람들한테? 한재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산업은 작은 회사예요. 직원들도 있고. 걱정 마. 잘못한 사람만 대가를 치를 거야. 한재윤은 서재로 들어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대한그룹 전략실장이었습니다.
우진산업협력업체 리스트 확보해. 그리고 각 업체 담당자들한테 연락해. 대한그룹이 우진산업과 거래 중단했다는 소식 흘려. 공식 발표는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재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산업 사무실. 강태준이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대한케미칼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다음 달부터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답니다. 뭐?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유는? 이유가 뭐래? 그냥 본사 방침이라고만. 강태준은 즉시 대한케미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우진산업 강태준입니다. 아, 강 사장님. 대한케미칼 김 사장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원자재 공급 중단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3년 동안 거래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사항이라. 본사 지시?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강 사장님, 다른 협력업체 찾아보시는 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진산업 매출의 85%가 대한케미칼에서 나왔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생산이 멈춥니다. 납품을 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다른 원자재 업체들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물량이 꽉 찼습니다. 우진산업이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대한그룹이랑 문제 있는 회사는. 마지막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대한그룹이 우진산업을 손절했다는 소문이. 저녁 무렵에 강태준은 집에 돌아와 정미란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대한케미칼이 거래 중단한대. 뭐? 왜?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본사 방침이래. 하린이한테 물어봐. 그 사람 대한케미칼 직원이잖아. 강태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장하린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린 씨, 대한케미칼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정미란이 물었습니다. 하린이도 징계받았대.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대한케미칼이 거래 끊었어. 뭐라고요? 우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회사는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강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은에게 법률사무소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우진도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나은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진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나은이가 이혼 소송 걸었어요. 그래, 잘 됐네. 어차피 헤어질 거였잖아. 하지만 하린이도 징계받았고 회사도 위기인데. 정미라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게 왜 나은이를 쫓아냈냐고. 어머니가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뭐? 정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나은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3일째 되는 날, 우진산업의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조기 상환 요청이었습니다. 한재윤이 말한 3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산업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산업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한남동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아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오후 한재윤이 서재로 나은을 불렀습니다. 나은아,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됐어. 아직은 일러요, 아버지. 아니야. 이혼 재판이 곧 시작될 거야. 그 전에 정리해야 해. 한재윤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진산업과 대한케미칼의 거래 내역이야. 3년간의 기록이지. 나은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장아린이 우진산업에게 특혜를 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했고 품질 검사도 대충 넘어갔습니다. 대신 우진산업은 장아린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리베이트였죠. 이것도 봐. 한재윤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장아린과 우진의 출장 기록이었습니다. 둘은 1년 전부터 같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나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고. 그런데 왜 참았니? 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배경을 숨기고 결혼했잖아요.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진짜 사람을 보고 싶었고요.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시댁 식구들은 돈만 봤어요. 저는 안 봤죠. 한재윤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숨지 마.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야. 어떻게요? 이혼 재판에서 내 신분을 밝혀. 그리고 정당하게 끝내.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은은 3년 전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한재윤은 평범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고급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죠. 정미라는 한재윤을 보자마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세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정미란의 목소리에서 무시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 대한그룹 한재윤 회장님 닮으셨네요? 아, 그분 아세요? 당연하죠. 저희 우진산업이 대한케미칼이랑 거래하는데요. 한재윤 회장님은 업계에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닮으셨어요. 물론 회장님이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실 리는 없겠지만요. 정미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나은은 그때 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재윤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한재윤은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은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네, 아버지.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 내 선택이니까 끝까지 책임져봐.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 진짜는 결국 드러나. 나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 나은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작은 자재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은을 무능하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인정받았습니다. 나은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마무리했어요. 과장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규모는 작지만 나은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은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랐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는 주제에 뭐가 바빠?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매일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나은은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뺨을 맞은 날. 나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누구를 쫓아냈는지. 나은은 이혼 소송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나은은 서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엄마가 당당하게 살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원칙대로 정당하게 끝내겠다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2주가 지났습니다. 우진 산업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매일 협력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 사장님, 저희도 어렵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세요.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대한그룹과 적대 관계에 있는 회사를 도울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해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어느 거래처? 세광전자, 미래산업, 동방기업 세 곳입니다. 강태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납품을 못하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은행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사장님, 대출 연체가 이번 달로 2번째입니다. 다음 달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를 처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은행 방침입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카드가 막혔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 당연하지. 한도 초과됐어. 그럼 어떻게 해? 이번 달 모임비도 못 낼 판인데. 지금 그게 중요해?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강태준과 정미라는 매일 싸웠습니다. 우진도 불안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자신도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장아린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린 씨, 저 우진이에요. 연락 좀 주세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한케미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장아린이 나왔습니다. 하린 씨, 우진이 달려갔습니다. 장아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나한테 왜 와요? 우리 회사가 어려운 거 알죠? 도와주세요. 어떻게요? 난 지금 징계조사 중이라고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한케미칼 쪽에. 장아리는 비웃었습니다. 우진 씨, 현실을 봐요. 당신네 회사는 끝났어요. 뭐라고요? 대한그룹이 손절한 회사를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난 처음부터 당신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거래처 관리 차원이었죠. 장아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진을 봤습니다. 이제 쓸모없으니까 끝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장아리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용당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미란이 물었지만 우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술을 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한케미칼이랑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거래를 끈다니. 정미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은이 때문인가? 뭐? 나은이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나? 말도 안 돼. 그 애가 뭔데? 하지만 이상하잖아. 나은이가 나간 직후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우연이야. 강태준은 확신했습니다.
나은은 작은 회사 다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대한그룹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혼 재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도 돈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법무법인 정도예요. 정도? 우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었습니다. 대기업 전담 변호사들이 있는 곳이었죠. 나은이 어떻게 그런 로펌을? 우진은 의아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위자료 청구를 안 하네요. 그래요? 네. 그냥 이혼과 친권만 요구합니다. 친권도요? 네. 우진 씨는 친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회사도 위기고 돈도 없는데 애를 키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양육비는요? 그것도 안 내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죠. 재판 일주일 전, 우진산업의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었죠. 강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정미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해. 하지만 대부분이 짝퉁이었습니다. 진품은 몇 개 없었죠. 정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녀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재판 전날 밤, 우진은 나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 한 번만 보고 싶어. 재판 전에 만나줄 수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결혼도 미래도. 그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나은을 쫓아낸 것을, 장아린을 선택한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재판 당일 아침, 우진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도 왔습니다. 상대편 변호인은 안 보이네요? 변호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은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우진은 나은을 봤습니다. 3년간 봐왔던 나은과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나은아. 우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은은 우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저 경호원들은 뭐야? 정미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자리에 앉았고 우진과 나은도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혼 사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말씀하세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강우진 씨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입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우진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친권 문제입니다. 원고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요구합니다. 피고는 저는 친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우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양육비는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피고는 우진산업 부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 의견은?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나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원고의 재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진도 궁금해서 고개를 빼꼼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은과 우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은은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우진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나은아, 잠깐만. 나은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라도 한번 보고 싶어. 안 됩니다. 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아빠야. 법적으로 친권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진 씨, 당신은 선택했어요. 딸보다 회사를, 저보다 다른 여자를. 그건 미안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나은은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그 뒤를 바라만 봤습니다. 정미란과 강태준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정미란이 말했습니다. 뭐가? 경호원들, 고급차 변호사들도 저런 게 어디서 났겠어? 정미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나은 옆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재윤이었습니다. 수고했어, 나은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니?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한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나은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정미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저 남자, 뭐?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 그때 차가 떠났습니다. 정미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나은의 아버지. 그런데 그 남자가 설마. 정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저녁 정미란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한그룹 한재윤 회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미란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평범한 옷을 입은 남자. 나은의 아버지. 대한그룹 회장 한재윤. 여보, 여보. 정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나은이 아버지. 나은이 아버지가. 뭐? 대한그룹 회장이야. 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강태준도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실이야. 상견례 때 봤잖아. 이 사람이야.
강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대한케미칼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협력업체들의 외면, 은행의 압박, 모두 한재윤의 지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그룹 회장 딸을 쫓아냈어. 강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정미라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우진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나은이가 재벌 딸일 리 없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산업 식구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일주일 전 우진산업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태준과 정미라는 빚에 쪼들리게 됐죠. 개인 보증을 섰던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압류됐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미라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이미 빚 대신 넘어갔습니다. 우진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대한그룹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결국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는 날, 강태준과 정미라는 법원 앞에 나왔습니다. 나은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자 검은색 차가 도착했습니다. 나은이 내렸습니다. 나은아, 정미란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며느리잖아요. 이미 남이십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미라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나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회사 좀 살려줘. 강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은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회사를 살려달라고요? 그래. 너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정미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그래. 너 아버지 말이야. 어머님,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그룹 한재윤 회장이잖아. 나은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나은아. 전화기 너머로 한재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법원 앞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회사 살려달라고 하네요. 한재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들께 전해줘. 내 딸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고. 네,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란과 강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은이 전화를 걸고 3일 만에 우진산업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그룹 회장 딸을 쫓아냈어? 강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러셨죠.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하시면서요. 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란이 나은의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쫓아낼 때는 미안하지 않으셨죠? 나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뺨을 때리실 때도 미안하지 않으셨고요. 내 연녀 앞에서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하실 때도 미안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은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나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진도 달려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나은아, 제발. 우진 씨도요. 장아린 씨 선택하실 때 후회 안 하셨죠? 그건 내가 잘못했어. 딸 포기하실 때도 후회 안 하셨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변명은 됐어요. 이제 저희는 남이에요. 나은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나은아, 나은아. 정밀한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나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나은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세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무릎 꿇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나은은 창문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은은 한남동 집에서 서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 많이 먹어. 나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재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땠니? 법적으로 모두 정리됐어요. 그래, 수고했다. 한재윤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까? 좋아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시댁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미라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된 곳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정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던 것,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 산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은 다른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강태주는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주던 월급보다 적었습니다. 매일 밤 건물을 지키며 강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사장이었는데 정미라는 더 비참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시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하루 6시간,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시식을 권해야 했죠.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식을 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 정미란 씨 아니에요? 예전 모임에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래요. 아, 그러시구나. 우진산업 망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미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 갔습니다. 정미란은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진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담배 줘. 어떤 담배 드릴까요? 그냥 아무거나. 빨리. 우진은 참으며 담배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부사장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지시하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취객들한테 반말을 듣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장아린이었습니다.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린 씨? 장아린도 우진을 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우진 씨, 여기서 뭐 해요? 이래요. 보시다시피. 아, 그러시구나.
장아리는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우진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3,500원입니다. 장아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린 씨는 어떻게 지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징계받고 그만뒀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요. 그렇구나. 우진 씨는 힘들겠네요. 장아린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장아린은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진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아내,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딸까지 포기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강태준은 경비실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대한그룹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나은이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전략기획실 이사로 승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연소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나은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미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백화점 휴게실에서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대한그룹 이사래요. 정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였습니다. 뺨을 때렸던 여자였습니다. 정미란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빠졌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미란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돈만 봤어. 겉모습만 봤어. 사람 자체를 안 봤어.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배달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가던 중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옆 차선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나은이 보였습니다.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나은아,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제네시스가 출발했습니다. 우진은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차 속에 자신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헬멧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날 밤 우진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삶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구나. 이제는 자신의 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나은이 대신 장아린을 선택했고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고 비참한 현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나은은 대한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33세 나이에 최연소 임원이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나은은 서아와 함께 백화점에 왔습니다. 서아야,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인형이요. 그래, 인형 사러 가자. 나은은 딸의 손을 잡고 왕구 매장으로 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난감을 고르고 난 후 10분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식 코너에 정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나은은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먹고 싶어요. 서아가 시식대를 가리켰습니다. 알았어. 나은은 시식대로 다가갔습니다. 정미라는 손님을 맞으려다 나은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은아?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은은 무표정하게 시식 음식을 집어 서아에게 줬습니다. 맛있니? 응, 맛있어요. 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은아, 잠깐만. 정미란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나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야. 나. 정미란이야. 아, 모르는 분이신데요. 나은은 서아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나은아, 제발. 정미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정미란은 시식대를 벗어나 따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막았습니다. 정씨, 근무 중에 자리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손님한테 패 끼치지 마세요. 정미란은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나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나은은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은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뺨을 때렸던 손,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던 입, 이제는 시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감정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저녁에 한남동 집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봤어요. 나은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백화점이요. 시식 도우미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올 필요 없어. 네, 아버지. 그런데 나은아. 네. 후회하지 않니? 그렇게 만든 것. 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뿐이에요. 한재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는 법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나은을 함부로 대했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강태주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우진은 아내와 딸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은은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택배 왔습니다. 여기 놔주세요. 비서가 나가고 나은은 택배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란의 필체였습니다. 나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나은은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나은은 서아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엄마, 서아가 뛰어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하루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나은은 백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카시트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은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재윤이 서재에서 나은을 불렀습니다. 나은아, 들어와 보렴. 네, 아버지. 나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재윤이 물었습니다. 1년 전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어떤 말씀이요? 3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사실은 이틀이면 됐어. 하루 더 여유를 둔 거지. 나은은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전화 몇 통 했을 뿐이야. 무너진 건 그들 스스로야. 기반이 약했으니까.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해주셨어요? 한재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들었어. 내 딸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다는 걸. 30년을 키웠는데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날 밤 내가 전화를 걸었지. 그 순간 알았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걸. 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순간 이미 그 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 거야. 내 딸을 그렇게 만든 곳이니까. 아버지. 한재윤은 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앞으로만 보자. 네. 나은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한재윤은 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1년 전 그 뺨의 대가. 우진산업은 파산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은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은은 처음부터 힘이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도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나은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나은은 서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것이 나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